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뚝딱뚝딱 조립식 행정소송의 한계 테마에서 의무이행 소송 인정 여부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막 사례를 참고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2008년도 사법시험 기출문제에 국립대학교 조교수 재임용 탈락통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4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교 단과대학 조교수가 재임용 심사를 신청을 하였으나 총장의 비리 관련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재임용 탈락 통지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행정쟁송상의 권리구제 수단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대로 재임용 탈락 통지는 재임용 거부의 취지로 행해진 것이고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상 구제 수단, 그 중에 심판은 우선 제외하고요. 소송 부분 보겠습니다.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하게 되면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항고소송 세 가지 종류 말고도 무명 항고소송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한 문제니까 여기서는 이제 의무이행 소송에 관한 논의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가장 간단한 문제였었습니다. 다른 토막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사법시험 문제입니다. 폐기물 처리 여포가 부적정 통보 사건이었었는데요. 문제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여포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 통보를 받아서 소정의 기간 내에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이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 통보를 한 경우 및 적정 통보를 하고도 그 후에 허가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정쟁송상의 권리구제 수단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적정 통보라는 거는 사전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 역시도 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부적정 통보, 즉 적정 통보 거부라는 처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에 대한 거부 처분이 하나가 있고요. 거부 처분이 이제 두 개가 나올 텐데 그렇더라도 거부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은 서로 차이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수단, 그 중에 소송 부분, 무명 항고 소송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도 역시 의무이행 소송입니다. 앞에서 봤던 문제랑 차이점은 거부 처분이 두 개 등장한다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세 번째 토막사를 볼 텐데요. 이번에는 행정고시 문제입니다. 2006년도 일반행정직렬로 출제가 되었던 소방본부장의 건축허가 동의거부 사건입니다. 상가 건물을 건축하고자 허가권자인 도지사에게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소방본부장이 건물 신축 허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수단을 설명하시오. 질문 방식이 계속 비슷하죠. 거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소방본부장의 동의 거부가 나왔어요. 소방본부장이 동의를 거부하면 건축허가청인 도지사 역시도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봤던 거와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의 소방본부장의 동의 거부는 처분이 아니고요. 도지사의 건축허가 거부만 처분이 됩니다. 두 개의 행위가 등장을 했지만 하나는 내부 행위에 불과해서 처분이 아니니까 거부 처분은 한 개고요. 그리고 소송 부분에서 권리구제 수단 질문을 했으니까 역시 의무이행 소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문제는 2006년도 재경직렬, 기타직렬 쪽에서 출제가 되었던 행정고시 문제입니다. 이웃집 심야악기 연습 사건인데요. 문제 보겠습니다. 이웃집 주민이 심야에 악기 연습 등 과도한 소음을 발생케 하여 신경쇠약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러 단속 요청을 하였으나 경찰관서에서 출동조차 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소송법상 어떠한 권리구제 수단을 갖는가? 네, 이번에는 이제 소송만 묻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재량의 영으로 수축에 대한 문제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재량의 영으로 수축 부분은 실체법 문제, 즉 작용법 문제이기 때문에 그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출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출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럴 때 이제 뭘 떠올리냐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때에는 거부하고 부작위하고 둘 다를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행정소송상 권리구제수단 물었으니까 무명항고 소송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의무이행소송은 거부처분과 부작위를 모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역시 거부든 부작위든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논의가 나와야 되는 것은 똑같겠네요. 다음은 사법시험 문제입니다. 1995년도에 출제되었던 대기환경오염업체 개선명령 발동 사건입니다. 개선명령 발동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문제들이죠. 너무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문제를 보시면 공해배출업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음에도 환경부 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 33조에 아무런 개선명령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 개선명령 발동 청구권이 인정되는 피해 주민은 행정소송법상 어떤 권리구제수단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개선명령 발동 청구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개입 청구권이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리고 요거는 행정법 분쟁의 사유형 문제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의 구제수단 역시 무명항고 소송, 의무이행소송 답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네요. 다음은 입법고시 문제인데요. 비슷한 문제네요. 입법고시 2011년도 문제입니다.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업체 개선명령 발동 사건. 또 개선명령 발동 사건이에요. 문제를 보시면 사업장으로부터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방출되어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관할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 표현 나왔네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인근 주민은 대기환경보전법 33조를 근거로 역시 대기 문제네요. 수질 문제는 아니었고요. 행정소송법상 어떤 권리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가? 소송에서의 권리구제수단 무명항고 소송 포함되고요. 의무이행소송 논의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토막 사례 문제는 변호사 시험 문제예요. 변호사 시험 2012년도 모의 시험 문제네요. 일반 산업단지 지정과 이주대책 대상자 신청 사건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B 시장은 산업입지법령에 의거하여 A 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입지 지정 승인 요청서에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전달을 하였고요. 기초지자체장이 광역지자체장에게 전달을 해줬네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A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일단의 토지를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산업단지가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자신의 토지가 수용 대상에 포함된 자가 A 주식회사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A 주식회사가 재결을 신청을 하여 시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 및 그 지상물에 대한 수용 재결을 하였다. 토지 수용 재결, 대리죠, 대리. A 주식회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죠.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자. 위 수용재결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된 자가 주택특별공급을 신청을 하였으나 A 주식회사가 지금 사업시행자고요. 얘가 행정주체, 행정청의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대책 관련돼서요.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행정쟁송상의 구제수단을 논하시오. 여기서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특별공급 신청이라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요거는 부작입니다. 요거는 부작이고요. 지금 이제 부작위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을 물었는데 소송 부분에서 의무이행 소송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되겠죠. 마지막 문제인 줄 알았는데 노무사 문제 하나 있네요. 노무사. 요거는 적극적 형성 소송을 질문했던 문제예요. 2011년도에 관련 법령에 의한 어업면허 축소 사건 문제죠. 아주 익숙한 문제인데 보시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종전보다 면적이 축소된 어업면허를 종전면허로 환원하여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가? 아주 직접적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처분을 청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법원이 판결로 처분을 해줘야 돼요. 판결로 처분을 해주는 거, 적극적 형성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적극적 형성 소송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적극적 형성소송에 대한 문제로 풀어도 상관은 없고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의무이행 소송에 대한 문제로 풀으셔가지고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소는 대를 배제한다. 따라서 예, 적극적 형성 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셔도 예,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 조립식으로 의무이행 소송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제 조립식에 반영되는 두 문자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무이행 소송 부분의 두 문자를 보다 보면은 예, 절충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구회충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일구회충 사전 소송에서 논의되는 부분이에요. 사전 소송이라면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가구제도 소송 맞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수익적 처분 대상으로 하는 의무이행 소송 한 개, 침익적 처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금지 소송 한 개, 그리고 이제 예, 가구제 중에서 사전 소송은 가처분이죠. 예, 요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1구 회충 최일구 아나운서입니다. 최일구 아나운서가 뱃속에 회축이 정말 많아서 예, 뉴스가 끝나기도 전에 대충 마무리하기로 절충했다. 최일구 아나운서가 절충했다. 1구 회충 이거죠. 최일구 아나운서가 절충했다. 1구 회충 1. 일의적 규정 9. 구체적 규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충 다른 수단이 없는 보충성입니다. 1구 회충 일의적 구체적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구제해주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건데 그런데 보충성 원칙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사전소송이라도 인정을 하자는 게 바로 절충설 입장이겠죠. 예, 그 다음에 요건 학설이었다면은 예, 검토 부분에서 사전소송의 검토 논의할 때 나오는 두 문자가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예사취 2차부 가수지입니다. 예사취 2차부 가수지. 술 먹고 취하는 건 예사지. 그치만 2차는 안 되지. 예, 그래도 노래방은 가도 되지. 노래방 가면 나는 가수지. 예사취 2차부 가수지 이겁니다. 예사취는 예방적 금지 소송이고요. 2차부는 의무 이행 소송이고요. 가수지는 가처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방적 금지 소송 4. 사후 소송 취소 소송 2. 의무 이행 소송 절차 심리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가처분 소극 효력 집행 정치 소는 대를 배제한다 라는 논법에 따른 것인데요. 예, 그러면 사후 소송인 취소 소송에 대한 규정은 사전 소송인 예방적 금지소송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규정은 실체적 심리도 가능한 의무 이행 소송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소극적 효력만 인정되는 집행정지에 대한 규정은 적극적 효력도 인정되는 가처분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당연히 스타는 맨 마지막에 그쵸? 가수지입니다. 가수지, 가처분. 여기서 가소지라는 이 두 문자는요, 그게 취소 소송이나 아니면 무효확인송이죠.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이나 무효확인송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논리고요. 의무이행 소송이 등장을 하게 되면 본체 소송이 없어서 그래서 가구제는 당연히 없다 이렇게 끝내셔야 돼요. 만약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본체 소송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 그때도 가처분 논의가 나오는데요. 이때는 부작위 확인 소송은 실체적 심리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실체적 이익 형량을 할 수 없어서 아무런 가구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가수지라는 것은 언제 사용하는 거다?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이랑 또는 무효확인송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때 가처분 논의할 때 사용하는 두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의무이행 소송 인정 여부 관련된 우리 조립식이죠. 네, 조립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 권력분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정 외 항고소송, 사전소송으로서 법정 외 항고소송이 인정될 수 있는지. 다음으로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수익적 처분에 대한 이행명령 판결을 구하는 소송. 그리고 학설. 학설에서는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긍정설. 긍정설, 부정설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시면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권력 분립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변경의 의미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항고 소송의 종류에 관한 문제 세 가지입니다. 긍정설은 이와 같은 사전송을 인정하는 게 실질적 권력 분립 원칙에 부합한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상 4조 1호의 변경은 적극적 변경을 의미한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의 항고소송의 종류 세 가지는 예시 규정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부정설 역시 3포인트 찍고 들어갑니다. 3포인트 찍으시면은 권력 분립 원칙에 이건 반하는 거다. 행정소송법 4조 1호의 변경은 소극적 변경이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3개는 열거 규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무행위송 인정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제 절충설. 절충설은 일구 회충. 일의적, 구체적 규정이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거고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없다면 그러면 인정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고요. 판례입니다. 판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한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한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검토죠. 검토. 검토에서는 두 문자 또 들어가 주시고요. 예사취 2차부 가수지에서 2차부 들어가시는 겁니다.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 위협항의소송은 실체적 심리도 가능한 의무이행소송을 배제한 특칙이다. 꼭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 들어가시면서 이런 사전소송을 인정하면 행정부의 이니셔티브, 선결권을 침해하게 되고 또한 법원의 행정감독 기능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권력분리 원칙에 반한다. 이런 논거를 추가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지금까지 조립식 행정쟁송법 행정소송의 한계 테마에서 의무이행소송 인정 여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직행정법 민생